예, 방금 인사받은 국민의당 비례 6번 최이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간략하게 이제 제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지난 한 18년간 경제민주화, 그다음에 소액주주 운동, 재벌개혁 운동, 뭐 그런 활동을 시민사회단체에서 했고요. 그런 활동을 이제 좀 국회에서 입법과 제도 개선을 하는데 하고자 국민의당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 현재 한국 경제에 대한 좀 상황과 그다음에 저희 국민의당이 가장 강조하는 이제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공정성장 정책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현재 경제 상황은 뭐 대부분 다 안 좋다라고 뭐 위기다라고까지 이제 말씀하실 정도로 안 좋게 보는 상황이고요. 그런 이유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임금 불평등, 즉 소득의 불평등이 가장 주요한 요인이다. 근데 이 임금 불평등의 원인은 기업 불평등과 고용 불평등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해소해 나가는 정책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금 불평등의 현황을 보시면은요. 상위 임금 소득 10% 맨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 34%를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OECD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아시아의 국가들을 비교했는데 상위 10%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 소득의 45%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유는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경제 성장에 대한 것과 이제 임금 상승에 대한 것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경제 성장은 2010년도부터 보시면은 한 74% 정도가 상승했는데 실질 임금은 39% 정도, 절반 정도 수준밖에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즉 소득의 대부분이 근로자에게 가지 않고 기업들에게 점점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의 사내 유보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재벌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740조 정도 된다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예전에는 가게에서 돈을 벌어서 저축을 하면 그거를 기업이 은행에서 빌려서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기업이 은행에 저축을 하고 우리 일반 국민들이 돈을 빌려서 집을 사거나 생활비를 쓰는 경제가 거꾸로 가고 있는 현상을 기업 저축률과 가계 저축률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의 이제 원인은 말씀드렸다시피 기업 불평등과 고용 불평등이고요. 기업 불평등의 내용은 과연 그럼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분배를 하지 않았는데 어디로 갔냐? 특히나 재벌 대기업, 100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전체를 비교한 모양인데요. 당기순이익의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당기순이익의 약 60% 정도를 재벌 대기업, 그것도 100대 대기업이 가져갑니다. 그거에 반해서 중소기업은 35%밖에 가져가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이익이 대기업, 재벌 대기업에 몰려 있고, 하지만 고용을 보면은요, 중소기업 고용이 이제 70% 정도를 전체 고용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이 100대 재벌 기업은 4%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결국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제 임금 격차가 1980년대에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그렇게 임금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의 임금이 대기업의 96% 수준, 거의 비슷했죠. 근데 점차 이 격차가 커지기 시작해서 현재는 대기업의 6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중소기업이 근로자한테 나눠줄 돈이 없는 거죠. 중소기업도 대기업에 너무 많이 쪼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용 불평등에서 말씀드리면은 현재 이제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비율이 정부 통계로 보면은 뭐 정부 통계로는 이제 3명 중에 1명 정도가 비정규직이다. 노동계 통계로는 2명 중에 1명이 비정규직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이제 날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아무튼 여전히 정규직에 비해서 비정규직은 절반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라는
현상입니다. 또한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은 그나마 나아질 텐데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1년 정도 지나면 11%, 3년 정도 지나면 2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지금 이건 OECD 통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명확한 정규직, 비정규직 개념이 아닌 임시직, 영구직이라는 비율이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 2년 후 비정규직으로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되는데 현재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고용기간이 평균 5.5년입니다. 이 말은 5년 정도 회사를 다니면 다음 회사를 또 찾으러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고용이 현재 유연성이 높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고용 유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에서는 노동개혁을 통해서 유연성을 더 높여야 된다, 쉬운 해고가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정책인 것 같습니다. 청년 세대에 대한 신규 채용을 보시면은요, 청년 중에 지금 3명 중에 2명은 비정규직 일자리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까 앞에 보셨다시피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은 계속 비정규직 일자리에서 맴돌게 되는 거죠. 이런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일자리가 불평등하다 보니까 결국은 일자리가 없어서 자영업을 많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경제 성장이 이렇게 되는 동안 자영업자들의 이익은 더 감소했습니다. 일자리도 없고 막상 뭐 음식점을 열건 뭐 창업을 해서 가게를 연다 해도 자영업자들의 이익은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서민들의 생활은 계속 팍팍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임금 불평등 결국 소득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 그걸 개선해서 모두 공평하게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게 우리 국민의당의 기조이고 그 내용에 이제 공정성장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내세우고 있습니다. 공정성장에서 먼저 공정이란 부분에 이제 정책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재벌 대기업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지배주주 특히 이제 재벌의 오너들이 많이 오너라고 하지 말아야죠. 소수의 주식을 가지면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행위를 많이 하지만 제대로 처벌받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형사상 책임도 강화해야 되고 또 민사상 책임, 즉 기업에 손해를 끼치거나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것들을 피해자들이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직접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도록 해야 되는 제도들을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또 기업이 만든 제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소비자들이 직접 소송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하도급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하도급법을 개정을 해서 중소기업들이 직접적으로 대기업과 좀 싸울 수 있는 힘을 마련을 해준다라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실시를 해서 중소기업들이 더 많은 돈을 벌고 그 번 돈을 이제 근로자에게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런 제도로 대기업의 이익을 나눌 수 있도록 이익공유제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의 이익이 중소기업에 넘어가고 그 또 중소기업은 그것을 다시 자기의 하청업체에 또 나누어 줄 수 있고 그때 단지 하청업체뿐만 아니라 자신의 근로자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 근로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뭐 비정규직을 다 없애자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비정규직으로 사용되는 그 자리에 계속적으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2년이 지났다고 그 사람을 자르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려고 한다면 6개월간 채용을 금지시켜서 그 앞 사람이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되게끔 하는 제도를 제안을 했습니다. 예,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군요. 불법 파견이나 사내 하청을 금지하겠고요. 그다음에 공정임금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또는 뭐 아까 전에 정규직, 비정규직, 뭐 또 지역별 임금 격차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분들의 사회보험료를 기업이 직접 부담하게 해서 비정규직의 일정 정도의 수익 상승 효과도 갖자고 이제 제안을 드리고요.
청년 고용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도 할당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년 구직수당을 도입하고자 하는데요. 이 구직수당은 단순히 퍼주기식이 아니라 구직수당을 받은 청년은 이후에 자기가 취업을 하면 할증 고용보험료를 내므로써 그 재정을 다시 본인이 메꿀 수 있도록 해서 보다 합리적인 제도를 설계를 했습니다. 이제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요, 예, 제가 이후에 더 쓸 수 있나요? 토론이나 이 시간에 PT를 더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고요. 2부에서? 예, 그러면 이후의 얘기는 2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